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46번째. 오늘은 남자 사주에 아버지 덕이 떨어지면 처덕도 떨어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신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신년 운세를 상담드린 후 그분 사주에 보이는 게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 대체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 사주에 아버지 덕이 떨어진 사람이 처복도 떨어집니다. 선생님 사주를 보면 아버지 덕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러니 처복도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아버지와 처가 나무인데 사주에 물이 너무 강해 썩고 떠늘려가는 형국이다 보니 아버지와 처를 잇는 형국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제 사주에 들어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결혼도 했지만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신기합니다. 그게 제 사주 속에 들어있다니 말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아버지 덕과 처복이 떨어지는 사주가 됐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임자년 계묘월 신유일 기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임자년생이시면 1972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0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왔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보고 보편적으로 아버지 덕이 떨어지는 사주가 처복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씀드렸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해수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유금 작은 쇠와 기토 작은 흙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뭐죠?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월간의 개수, 작은 물,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해수 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관사주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임수 큰물, 자수 작은 물, 개수 작은 물,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묘목 작은 나무까지 내편이라고는 유금과 기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약사주가 됐죠.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물기운이죠. 임수, 해수, 큰물, 자수, 개수, 작은 물까지 합쳐진 물기운이 워낙 강하죠. 막아줄 흙도 없고 물을 빨아들일 묘목은 어떤가요?
거의 작은 나무로 이 많은 물을 흡수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목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해수 안에 간목이 있다지만 역시 큰 물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입니다. 흉신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오행이 바로 물기운입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럼 용신은 뭘까요? 용신은 유금은 물을 생겨버리니까 안 되고 기토로서는 토생금이 안 되죠. 물 때문에 흙탕물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사주에 많은 물을 흡수해주는 묘목은 거의 부목이 돼서 너무 적은 나무고 해중에 간목 정도로 잡아줘야 되겠죠. 큰 나무가 물을 좀 빨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물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거의 이 나무도 힘이 없고 썩어가고 부목이 된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용신이 너무 약하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희신, 운에서는 큰 나무 오면 좋겠죠.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은 이 많은 물을 흡수를 해주니까 좋고, 흙도 괜찮죠. 흙도 작은 흙이면 안 되고 큰 흙 중에서도 마른 흙이 좋겠습니다. 무토나 술토, 그죠? 마른 흙으로 물을 막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진토는 절벅절벅한 흙이라 막지를 못하죠, 물을. 그리고 축토, 미토는 작은 흙이라 이 물에게 감당이 안 되니까 큰 흙, 무토하고 술토, 마른 흙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하고 마른 흙이 들어오면 좋은 희신의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보편적으로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아버지 덕이 떨어지면은 아내 덕, 즉 부인 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둘 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부인, 이성, 배우자도 마찬가지,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이 약하게 되면 아버지 덕, 부인 덕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재성이 다르게 안 좋은 재성과 좋은 재성이 나눠져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재성이 안 좋게 되면 부인 덕과 그 다음에 아버지 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재성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인 역시 재성이다는 얘기죠. 재성을 쳐다봐야 되겠죠. 묘목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해수 안에 간목이 보이고. 어떤가요? 사주의 물기운이 워낙 강하고 햇빛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 내릴 흙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거의 부목이 돼가지고 떠내려가는 또 썩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무가 이런 형국이다는 얘기죠. 해중에 간목이 있다고 하지만 용신이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막 강한 물기운에 썩어가고 있고 부목이 된 그런 형국이다는 얘기죠. 땅에다 뿌리도 못 내리고 그러니까 둥둥 떠나가는 형상. 그래서 부목이 돼서 떠내려가는 형상. 바로 재성이 떠내려간다. 아버지와 부인이 떠내려간다. 아버지와 이별수, 부인과 이별수. 그래서 아버지 덕, 그 다음에 부인 덕이 떨어지는, 배우자 덕이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속에 재성이 이런 형국에 넣여 있으니까 아버지 덕, 부인 덕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남자분 사주에 이렇게 아버지 덕이 없게 되면 부인 덕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재성이다 보니까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약하고, 그죠? 신약하고, 관성이죠. 무관사주죠. 직업운이 매우 약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무도 이렇게 재성이죠. 재성이 이렇게 후지고 부목되고 그래서 재물운이 없다는 얘기죠.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보니까 식상도 내가 지지를 못하니까 재물덕이 약하고 또 관성인 불이 꺼지다 보니까 직업운도 약하다 보니까 직업이 안정돼야 재물은 안정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분이 좀 괜찮게 살아요. 재물운이 약한데 왜 그럴까요? 재성도 이렇게 후지고 식상도 그런데 관도 약하고 직업운도. 바로 이런 사주들은 본인의 전문성, 기술성을 갖고 가게 되면은 재물을 제법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요? 바로 직업운이 약하게 되면 특히 이렇게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가면 좋다는 얘기죠. 사주에 일단 걸록이 보이네요. 걸록이 보이고 그리고 묘목, 유금 이게 뭔가요? 도화성이죠. 도화성. 자수도 마찬가지 도화성. 그러게 되면
계수하고 일간인 신금도 유금하고 같고 계수는 자수하고 같기 때문에 도화성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에 도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화는 예 기능 쪽에 발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신금의 예리함. 이거는 기술적에 좋죠. 디테일하고 이렇게 하면 기술력에서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죠. 식상 발달되어 있는 것도 예 기능 쪽에 발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본인의 전문성 또 기술성을 갖고 가게 되면 재물을 제법 쥐고 갈 수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물의 공고함 잘 풀리지도 않지만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화살, 식상, 걸록 이런 거 또 신금의 디테일한 면 이런 거를 잘 살리게 되면은 이 사주는 기술 전문적 기술성으로 잘 살리게 되면 재물도 꽤 쥐고 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분 사주에 아버지 덕이 떨어지면 처덕도 떨어진다는 보편적인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내, 즉 부인은 재성이죠. 재성이 그만큼 사주팔자에 흉하게 잡혀 있으면은 이렇게 아버지 덕, 그 다음에 부인 덕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